여러분들 평소에 생필품 필요하실 때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아, 이건 쿠팡에 있지 않을까? 내일 아침까지 쿠팡 오겠지? 어느 순간부터 쿠팡이 하나의 쇼핑몰이 아니라 거의 전 국민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쿠팡의 분위기는 좀 묘한데요. 예전에는 쿠팡이 무조건 강하다, 넘을 수 없는 유통 공영, 이런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쿠팡 조금씩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빈틈을 누가 노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머니스토리의 이종원입니다. 일단 쿠팡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류 강하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요. 로켓 배송 이미지 덕분에 사람들 머릿속에 급하면 쿠팡, 이런 공식이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쿠팡을 보면서 편하고 빠르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여기에 작은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계기는 바로 작년 11월 한국을 뒤흔들었던 쿠팡 사태, 바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이었죠. 전 국민의 60%가 넘는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에 다크 패턴 논란도 더해지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멤버십 회원을 탈퇴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해지 버튼은 숨어 있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탈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바로 다크 패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쇼핑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상품 수나 광고가 아닙니다. 결국은 신뢰인데요. 내 주소를 맡기고, 내 카드 정보를 맡기고, 내 소비 습관을 맡기고, 내 생활 루틴까지 맡기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 회사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의문 부호가 들기 시작한다면 그건 꽤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송이 하루 늦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신뢰가 흔들리는 건 잘 못 참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는 생각보다 이런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쿠팡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800만 달러를 시현하면서 전년 동기 3억 달러 대비 무려 97%가 증발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경상이익이 더해지면서 부풀려진 숫자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가 빠진 건데요. 이것은 쿠팡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쿠팡을 눌렀다면 이제는 한번 멈추게 됩니다. 잠깐, 다른 데도 한번 볼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플랫폼은 없나?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용자들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무조건 1순위였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가 바로 시작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쿠팡에서 빠진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알리, 테무 같은 C커머스일 겁니다. 실제로 가격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싶은 이런 소비자 멘탈을 흔드는 가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쿠팡에 실망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곧바로 알리, 테무로 완전히 갈아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여전히 품질 우려, 배송 우려, 보안 우려, 그리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군데로 몰리는 게 아니라 쪼개서 이용합니다. 생필품은 여기, 식품은 이쪽에, 브랜드 쇼핑은 또 다른 곳. 혜택이 좋으면 그때그때 옮기면 되고, 이게 요즘 소비자의 트렌드입니다. 예전처럼 플랫폼에 절대 충성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어디가 제일 싸지? 적립이 좋은 곳은 어디지? 덜 불안하고 믿을 만한 곳은 어디지? 어디 리뷰가 제일 진짜일까?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절대 강자 1인 체제를 벗어나서 실속형 다자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는 말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차가워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편하니까 그냥 쓴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너 혜택 별로면 나 다른 데로 바로 간다, 이겁니다. 무섭죠. 근데 기업 입장에선 이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커머스 경쟁의 핵심이 누가 더 빨리 배송하느냐였다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빠른 배송은 기본 디폴트 값에 불과합니다. 물론 쿠팡이 여전히 강한 무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처럼 압도적인 독점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멤버십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쿠팡와우 멤버십은 분명 여전히 강력합니다. 와우 배송 편하죠? 쿠팡 플레이로 영상도 볼 수 있죠. 전용 특가, 또 무료 반품 등 여러 혜택도 붙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돈만큼 만족하냐?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가? 한번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이제는 쿠팡 멤버십 비용 대비 다른 이커머스의 멤버십 비용이 더 싸고 혜택도 많아졌습니다.
네이버의 네이버 플러스의 경우 월 4,900원의 요금에 AI 쇼핑 추천 기능과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 강력한 외부 콘텐츠를 결합해서 매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죠. 또한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도 강력한 유인책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가성비 면에서는 신세계의 쓱 멤버십이 있죠. 월 2,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과 높은 적립률, 3, 4인 가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그에 비해 쿠팡의 쿠팡 와우 가격은 월 7,800원 정도죠. 많은 혜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가격이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그동안 쿠팡이 속도에만 집착한 거에 비해 네이버의 전략은 우리가 제일 빨라요 보다 어차피 네가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우리잖아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검색하고 쇼핑하고 리뷰 보고 멤버십 쓰고 콘텐츠 보고 포인트를 쌓고 이걸 다 묶어두니까 생활 동선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쓱은 또 다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장보기, 할인, 적립, 이마트 연계까지 혜택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건 특히 가족 단위 소비자나 생필품 중심 소비자한테 꽤 강하게 먹힙니다. 컬리는 또 완전히 다른 결이고요. 컬리는 싸움의 포인트가 최저가가 아니라 실패 확률이 낮은 장보기입니다. 이게 꽤 중요한데 사람들이 식품에서는 무조건 제일 싼 것보다 여기는 대충 골라도 평균 이상을 한다. 이 신뢰를 조금 더 높게 보거든요. 결국 지금은 배송 경쟁만으로는 게임이 안 끝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더 재밌어집니다. 쿠팡이 흔들리면 그냥 쿠팡이 손해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틈을 누가 먹느냐가 중요해지죠. 대표적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원래 쇼핑의 입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뭘 사기 전에 검색부터 합니다. 리뷰를 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또 브랜드를 찾고 즉 결제 직전 단계까지 이미 네이버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멤버십 브랜드 스토어, 그리고 AI 추천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쿠팡의 빈자리를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컬리도 마찬가지예요. 컬리는 대중 전체를 먹겠다는 느낌보다는 자기 강점이 있는 영역에서 깊게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특히 식품과 프리미엄 소비 쪽에서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있습니다. 쓱도 무시할 수 없죠. 이마트 오프라인 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배송 인프라의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다는 게 오히려 무거운 자산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전국에 깔린 즉시 배송 거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더 큰 창고를 지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생활 가까운 곳에 물류 거점을 잘 심어놨느냐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플랫폼의 팬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고객이긴 하지만 거의 투자자처럼 움직입니다. 엄청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너 오늘 혜택 뭐야? 어제보다 왜 비싸졌어? 적립은 얼마지? 배송은 언제 와? 내 개인정보 보호는? 리뷰의 신뢰도는? 다 따집니다. 그리고 별로면 바로 이동을 합니다.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하죠. 심지어 앱 하나 삭제하는데 2초도 안 걸리잖아요. 즉 오늘날 이커머스 시장은 편리함의 전쟁인 동시에 소비자 신뢰와 체감 혜택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쿠팡이 지금 맞닥뜨린 문제는 매출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1순위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예전만 못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플랫폼은 습관으로 크지만 균열은 의외로 감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소비자는 영원한 팬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뢰를 잃은 1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물론 여전히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쿠팡이 무조건 이긴다. 이 문장이 통하는 시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보안 이슈, 다크 패턴 논란, 멤버십의 피로감, 그리고 경쟁 플랫폼의 성장, 무엇보다 똑똑해진 소비자들, 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쿠팡의 독주 구조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시장 전체로 보면 이게 더 건강한 경쟁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한 회사가 다 먹는 구조보다 여러 플랫폼이 소비자 만족도를 놓고 치열하게 붙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재밌으니까요. 절대 강자의 독점이 깨진 지금, 비로소 소비자들을 향한 진정한 서비스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기가 한국 이커머스의 새로운 변화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쿠팡 원툴입니까? 아니면 이미 네이버, 컬리, 쓱으로 분산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머니스토리의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